오늘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셨을 겁니다. 밖에서는 늘 괜찮다고 하셨지요. 자식들 앞에서는 씩씩하셨고, 이웃을 만나면 웃으셨고, 아무도 없는 저녁에야 비로소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계셨을 겁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다 해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그 물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멈춥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싶어서요. 다 지나간 일인데 싶어서요.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에 두고 온 것처럼 그렇게 텅 빈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해낸 당신이 왜 지금 이토록 허전한지, 그리고 그 허전함 속에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천천히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껏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위해,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사회에서는 체면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던 날, 결혼을 하던 날, 손주가 태어나던 날, 우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아니,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감정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 감정을 모른 채 하거나 빨리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쓸데없이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그 허전함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김영석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보입니다. 그분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셨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버리면서 성숙해진다고 말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쌓은 것들, 역할, 의무, 체면, 기대,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였을지 모릅니다.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오랫동안 두려움과 함께해 왔습니다. 늙으면 쓸모없어진다는 두려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쓸모 있어. 나 아직 여기 있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입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아온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김형석 선생님은 평생 이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이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은 지금껏 자신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조용히 앉아 있어 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다독여 준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제일 마지막 순번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다 자랐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역할들은 이미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떠난 집에서 이른바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매일 북적이던 식탁이 고요해지고 신발들이 줄어들고 집 안이 조용해질 때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무조건 채워야 할 결핍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고요함은 사실 선물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밥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남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시간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성숙함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40에 성숙할 수도 있고 80에 처음으로 성숙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숙이란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문 앞에서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우자와의 오래된 갈등, 자식에게 받은 서운함, 형제자매 사이의 해묵은 감정, 평생 일하면서 받은 억울함,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이것들은 마치 발목에 달린 쇠사슬처럼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그것이 내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은 느낌. 그 원망을 놓아버리면 내가 뭔가를 잃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처럼 원망은 내가 들고 있는 한 내 것입니다. 그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가 가벼워집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에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 아름다운 오늘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흘러간 강물은 다시 거슬러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결혼 생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어느새 낯선 침묵이 자리를 잡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다가 넘쳤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고 텔레비전 소리가 불편한 침묵을 대신 채워주는 그런 저녁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감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참고, 사귀고, 혼자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인내심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때로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 상대방은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니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몰라.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김형석 선생님은 사랑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배우자에게 바라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조금만 더 감사할 줄 알았으면 하는 마음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쌓인 서운함들. 그 마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 있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르이라는 나이는 관계에서도 새로운 눈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과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 전환이 일어날 때 오랫동안 어색했던 침묵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인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별 이유 없이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오늘 밥 맛있었어. 수고했어. 고마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녹입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롭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나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아채지 못할 때,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그때 외로움은 가장 무겁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그 목소리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평생 강조해 오신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슬픈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을 많이 가질수록,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많은 인연 중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셨습니까? 이른의 나이에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의 실패도 알고 서로의 약함도 알면서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허영 없이, 경쟁 없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람. 그런 관계 하나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의 노년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지고, 내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때, 같은 결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렇게 무심한 것인가 하는 마음들. 그 서운함은 진짜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에게도 그들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그들도 그들의 걱정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법은 그들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서 손을 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자식의 것으로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믿어주는 것. 그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의무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걱정 대신 존경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경 속에서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놓아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안고 삽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 포기했던 무언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들. 이것들이 때로는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놓아버리지 못한 것들이 진짜 나의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바라는 나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사실 사회가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 혹은 주변의 시선이 원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잘된 자식. 이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가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까?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미련은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에 맞추려다가 놓친 것에 대한 미련은 사실 놓아버려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인생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쌓으려 하고, 더 많이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풍요는 비워진 곳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숨 막히지요. 관계가 너무 많으면 피곤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그 자리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입니다. 내 삶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사실은 나를 무겁게만 하던 것, 계속 들고 가면 갈수록 지쳐가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출발임을 알아주십시오.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른의 나이에 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들을 단순히 노화의 증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쉬어야 해. 더 먹어야 해. 이 스트레스를 그만 받아야 해. 이 걱정을 내려놔야 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노년에 걷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느낌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하셨지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어디를 가기 위한 걷기가 아니라 그냥 걷기 위한 걷기를 하십시오.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봐도 좋고 지나가는 구름을 올려다봐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머릿속의 소란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에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 속에서 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삽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도 곱씹고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걱정하고,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하늘도, 지금 손에 든 따뜻한 찻잔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눈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몸만 있으십니까?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어제와 내일로부터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불길하다고 느끼기도 하시고 생각하기 싫어서 피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참 좋은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그 성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 여부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살았는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내가 진심으로 나 자신이었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삶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어떠했든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노년의 삶을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꿉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바꾸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한 번 더 느끼는 것,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한 번 더 음미하는 것, 길을 걸을 때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는 것, 이 작고 사소한 것들이 삶의 질감을 바꿉니다. 선생님은 10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거창한 성공의 순간들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 이른 아침에 홀로 걸었던 고요한 숲길, 오래된 책 한 권을 다시 펼치며 느낀 따뜻함,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크고 특별한 것만을 찾아다니느라 바로 옆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기억. 이것들을 더 자주,
더 의식적으로 당신의 일상 안으로 들여오십시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어딘가에서 눈물이 날 것 같으셨다면 그냥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것들이 마침내 숨을 쉬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감당하셨고,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많은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삶 하나하나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편안한 곳에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삶.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젊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그 시절이라고. 당신의 그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서야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기쁨이 있고, 아직 느껴보지 못한 평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자신에게 조금 더 사랑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당신의 남은 날들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